오로라의 서가 산책. (19세기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은 세대를 이어가며 어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지요.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들을 이끌어줄 만큼 지혜로운가를요.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에게 동심을 일깨워주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요. 동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봄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네요. 손 FM 96.3MHz 오로라의 서가 산책.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소개하고 관련 음악을 들려드리는 방송이에요. 오전 9시에 새로운 책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 친구 오로라예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3개의 코너로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코너는 책이랑 작가랑, 두 번째 코너는 라디오 책, 세 번째 코너는 연무동 소식이에요. 책이랑 작가랑 코너는요, 저자 소개와 책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라디오 책 코너에서는 낭독과 책의 내용과 연관된 음악을 들려드릴 거고요. 연무동 소식 코너는 연무동 신문 소개나 연무동 상인분들의 가게 소개를 하고 신청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을 통해 듣고 싶은 책이나 신청곡이 있으시면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 소각소각의 너랑 봄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네가 내 맘에 들어온 게 매번 주저했었어. 그냥 눈치만 보다가 사소한 질투가 싫어. 괜찮은 척 웃었지만 별의별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진짜 말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이런 애매한 사이 말야 우리 이제 시작할까. 너의 그 두 손 잡고 싶어. 매일 고민했었어. 그냥 너는 아닐까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유 없이 네가 좋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 참아보려 애쓰지만 별의별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작가랑 책이랑 책이랑 작가랑 코너에서는 작가 소개와 낭독해드릴 책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글쓴이의 살아온 이야기와 글을 쓴 의도를 알고 보면 책이 더 마음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책은 책을 보는 분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한 작가나 오로라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로라가 고른 책은 꽃 끊을 환한 물이에요. 교보문고에 따르면 꽃 끊을 환한 물은 이 세상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 앞에 겸손했던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집인데요. 이 책의 초판은 문학 아카데미에서 나왔어요. 문학 아카데미는 문학의 힘과 소망을 믿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인과 작가들이 사랑방 모임을 만들면서 창작 실기를 지도하기도 했어요. 정채봉 선생님 추모 5주기를 기념하며 정채봉 전집 동화 시리즈를 샘터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요. 이 시리즈는 선생님의 문학을 정리하는 차원의 발간물로 시리즈 중 제4권이 꽃 끊을 환한 물이에요. 꽃 끊을 환한 물에 담긴 16편의 동화는 모두 하늘의 구름이 보고 들은 세상 사람들, 사물,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흰구름이 이야기를 하다니 정채봉 선생님의 섬세하고 예리한 마음이 투사된 흰구름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사랑만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판에 수록되었던 주먹밥 한 덩어리, 날아라 새여, 눈썹이 지워진 여인 대신 꽃바람 자국, 돌고 간 발자국, 흙장미가 수록되어 있어요. 꽃 끊을 환한 물에는 속세를 멀리한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과 개울 한쪽 모퉁이 작은 돌에 덮여있는 이끼와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표제작, 꽃 끊을 환한 물을 비롯해 강나루 아이들, 밤배, 저 눈동자, 신호등 속의 제비집, 저들 밖에서 등의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작품은 세상과 나의 관계, 존재와 성찰, 반성과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의미를 담아내 통찰과 영원성을 보여줘요.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어른들에게 동심을 일깨워주어 자연과 소통하는 길로 안내해 주고 있답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1946년 전남 순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수평섬 위를 나는 바닷새, 푸른 바다, 나무, 들꽃들. 그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그의 고향 풍경이지요.
어머니가 20살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도 일본으로 이주하여 거의 소식을 끊다시피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정채봉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내성적이고 심약한 성격으로 학교나 동네에서도 마음에 맞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을 뿐 또래 집단에 끼이지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네요. 어린 정채봉은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무와 풀, 새, 바다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지요. 이른바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소년의 외로움은 오히려 그를 동심, 꿈, 행복을 노래하는 동화 작가로 만들었던 자양분이 되었던 거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정채봉은 온실에 연탄 난로를 꺼트려 관상식물이 얼어 죽게 만드는 사고를 치고 이내 학교 도서실에 당번 2일을 맡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그를 창작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성장기에 할머니 손을 잡고 서남사에 다닌 후로 줄곧 정채봉 선생님의 정서적인 바탕은 불교적인 것이었으나 1980년 광주 항쟁 이후로 가톨릭에 귀의하여 가톨릭 신앙은 불교와 함께 정채봉 선생님의 작품의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어요. 동화 작가,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동국대 국문과 겸임 교수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던 정채봉 선생님은 1998년 말에 간암이 발병해요. 그는 투병 중에도 손에서 글을 놓지 않았으며 삶에 대한 의지, 자기 성찰을 담은 에세이집 눈을 감고 보는 길과 환경 문제를 다룬 장편 동화 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 첫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를 펴내며 마지막 문학 혼을 불사르지요. 평생 소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맑게 살았던 정채봉 선생님은 사람과 사물을 응시하는 따뜻한 시선과 생명을 대하는 겸손함을 글로 남긴 채 2001년 1월 동화처럼 눈 내리는 날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대한민국 문학상, 새싹 문학상, 불교 아동 문학상, 동국 문학상, 세종 아동 문학상, 소천 아동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그가 떠난 지 10년 뒤인 2011년 여수 MBC에서는 그의 문학을 기리는 정채봉 문학상이 제정되었어요. 정채봉 선생님의 작품은 깊은 울림을 주는 동화들로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정채봉 선생님의 삶을 살펴보니 그분의 삶 또한 감동적이네요.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듣고 라디오 책 코너 시작할게요.
숲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고 깨물들며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꽃이 벗어오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 빛물 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 빛물 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라디오 책 라디오 책 코너는 낭독과 낭독 내용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코너예요. 오늘 낭독할 책은요. 정채봉 전집동화 4권 꽃그늘 환한 물이에요. 이 책은 1989년 불교 아동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정채봉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에서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마음에는 꽃이 피고 눈에선 정화의 눈물이 흐르죠. 여러분께 들려드릴 동화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 꽃그늘 환한 물이에요. 초판본 문학 아카데미판을 기준으로 낭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채봉 선생님의 초판본이라 그분이 표현하고 싶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초판본의 그림을 그린 정현주님의 그림이란 글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주님은 서영아를 전공했고 공간 국제판화전에 입선한 분인데요. 먹빛으로 그림을 그려서인지 단순하고 순박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글이 가지고 있는 색을 그대로 투명하게 표현해서 정채봉 선생님의 글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꽃그늘 환한 물 낭독해드릴게요. 꽃그늘 환한 물 흰구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울 깊은 산속에 작은 남자 하나 있었지. 푸른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점 바위 섬처럼 숲과 산바람에 둘러싸여 있는 이 암자에는 눈이 큰 스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나는 때때로 이 조용한 암자가 좋아서 지붕 위를 맴돌며 한참씩 쉬어가곤 하였어. 스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 다음 혼자서 나무하고 밭 메고 밥 짓는 틈틈이 책을 보시지. 어떤 날은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볼 소리만 바깥으로 흘러나오기도 해. 스님의 낭낭한 연불은 새 소리, 솔바람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풍경을 흔드는데 간혹 다람쥐들이 귀를 세우고 듣는 걸 본 적도 있지. 때로 스님은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가로 나와서 빨래를 하다 말고 물끄러미 흘러가는 개울물에 눈을 준 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냥 앉아있기도 해. 그러다 일어나실 때 보면 스님의 눈빛은 물빛보다도 더욱 맑아있곤 하는데 아마도 스님께선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짐작하지. 중략. 그런데 정작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야. 그러니까 지난 늦가을이었지. 낙엽이 어찌나 많이 내렸는지 산속에 길도 묻혀버린 어느 날이었어. 장애에 갔다 오시던 스님은 징검다리를 건너다 말고 문득 발을 멈추셨지. 무슨 일일까? 발이라도 씻으시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군. 스님은 개울의 한쪽 귀퉁이에서 파란 융단 같은 이끼를 쓰고 다소곳이 엎드려 있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 드시는 것이었어. 그리곤 이웃한테 마치 사람들에게 이르시듯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지. 올해는 무 껍질이 두꺼운 걸로 봐서 동장군이 제법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 그렇게 되면 이 이끼도
얼어 죽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묻고 있는 것처럼 데려가려고 하네. 이해들 해주겠지? 그렇다면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게나. 개울가의 마른 풀잎들이 서걱이었지. 바위를 도는 물줄기는 돌돌거렸고 작은 물고기가 한 마리 물 위로 반짝하고 뛰었어. 마치 돌아서 가는 스님을 배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날 석양 무렵이었지. 암자에 올라오신 스님은 소반 위에 이끼 덮인 돌을 올려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더군. 나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처음은 좀 낯이 설어서 서먹서먹할지 모르지만 이내 서로 정이 들 걸세. 저건 차를 끓이는 주전자이고 저건 찻잔일세. 나는 그만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갔어. 이끼가 들어섬으로 해서 푸른 섬이 생겼을 스님의 단출한 방안을 생각하면 여간 즐겁지가 않았지. 이끼 또한 스님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날 테니 이 또한 내 마음을 아늑하게 하였었고, 삭풍이 부는 겨울이 오는가 했더니 눈을 못 이긴 소나무 가지가 덜어 부러지면서 겨울은 차츰 깊어져 갔어. 나는 이 즈음 어쩌다 암자를 지날 때면 스님이 묵고 계시는 방 미닫이를 찬찬히 살펴보곤 했지. 그럴 때면 미닫이에 스님의 오롯한 그림자가 비치고 그 곁에는 이끼가 얹혀 살아가는 소반의 돌 그림자가 따라있곤 했어. 이 얼마나 든든한 안보인지.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움이 타오르는 봄이 되었어. 얼음 풀려 흐르는 물소리가 개울에서 제법 커지고 진달래 꽃빛이 산을 덮어가는 봄날의 오후였지. 나는 이날 무심히 이 골 깊은 산골짜기의 개울물에 내 몸을 비춰보며 놀고 있었는데 발소리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어. 바로 그 눈이 크고 키가 큰 스님이었어. 스님이 두 손으로 소중히 쌓아 안고 온 것은, 그래, 맞아, 바로 그 이끼가 덮인 돌덩어리였지. 이끼는 그동안 잘 지낸 모양이야. 아주 새파래. 스님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개울 귀퉁이로 내려왔지. 바로 그 자리는 이끼의 돌덩어리가 박혀있던 곳이었어. 거기에 예전 모습 그대로 돌을 놓으면서 스님은 말씀하셨어. 자, 약속대로 자네들의 친구를 다시 데려왔네. 반갑겠지? 그렇고 말고 이제부터는 또 사이좋게들 지내게나. 그리고 자넨 다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네. 자기의 삶을 남에게 평생 의지해 살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법이야. 아마 가뭄이 들거나 큰 물이 질 때도 있을 테니 힘은 들겠지. 그러나 그런 어려움쯤은 견뎌내야 하네. 그래야 살아간다는 보람이 생기는 걸세. 자, 그럼 잘 있게.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간혹 올게. 스님은 왔던 길을 되짚어 갔지. 어깨가 보이다가 등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가사 자락마저도 산수유 꽃가지 속으로 묻혀버렸지. 나는 이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갔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깊은 산속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네요.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우효의 민들레 들으시면서 이 맑은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띄워줄
바람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웃을게요 우리 손잡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난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알게 해줄게요 더 웃게 연무동 소식. 연무동 소식 코너에서는 연무동 신문의 기사 내용이나 연무동 상인분들의 가게 소개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연무동 신문은 현재 4호까지 발간되었어요.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무동 주민이면서 몰라서 참여 못했던 프로그램도 있어서 라디오에서 소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연무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바라는 응원을 담아 준비한 코너예요. 연무동 마을신문 제2호에 실린 대형 세탁소, 고장난 물건도 고쳐주는 맥가이버예요란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마을 주민이 맡긴 세탁물을 수선하고 있는
삼촌 같은 포근한 아저씨. 바로 대형 세탁소 사장님이다. 매일같이 찾아가도 커피 한잔 해야지 하며 반갑게 맞아준다. 마을 사람들이 이거 이상해요. 안 되나 봐요. 하면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가져오면 뚝딱뚝딱 고쳐주기도 한다. 이처럼 만능 손을 가진 우리 동네 맥가이버 대형 세탁소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큐.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세탁소 일은 환갑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개업과 함께 연무동에서 자리 잡은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큐. 세탁소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큐. 세탁소 일을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거리가 많으면 즐겁고 없으면 조금 그렇지. 기자님이 오실 때면 마음이 편해서 좋지요. 큐. 힘들 때도 있었나요? 세탁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세탁소에 맡긴 물건 찾아가 놓고 안 찾아갔다고 또 찾으러 온 고객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큐. 의류에 땀 냄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무기에 식초 3, 물 7을 넣고 옷감에 뿌려서 세탁하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랄 게 뭐 있나요? 이 일을 계속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대형 세탁소 사장님의 세탁소 운영 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는 기사였네요. 이런 기사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웃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을 분위기가 형성되면 참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동심을 가졌던 어린 날이 떠오르셨나요? 흰구름이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얀색을 가지는지 아느냐고요.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하네요. 푸른 하늘을 오고 가면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맑고 고운 것들만 골라서 보면 된다고요. 꽃잎에 티 묻은 발자국이 생길까봐 발을 열심히 닦고 있는 아기 나비의 몸짓. 풀잎 사이로 쳐놓은 그물에 이슬 방울이 걸리자 너무 좋아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아기 거미. 여러분이 사는 곳에 소중한 풍경들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이유의 마음 들으시면서 오로라의 사과 산책 문을 닫겠습니다. 모든 행운과 긍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길. 행복 충전.